지연은 29살의 회사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해 밤 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리는 생활.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어느 금요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도 가슴 뛰는 일도 없어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회사 동료 수진이 지연에게 제안했다. 지연아, 우리 회사 산악회 있잖아.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서 걱정돼. 산? 나는 운동신경도 없는데. 괜찮아. 초보자도 많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수진의 권유에 못 이겨 지연은 첫 산행에 나섰다. 아침 6시 버스 터미널에 모인 산악회 사람들을 보며 지연은 약간 후회했다. 모두들 전문적인 등산복을 입고 있는데 자신만 운동복 차림이었다. 처음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는 정훈이라고 해요.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정훈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 다정한 눈빛과 자상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쉬운 코스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한 여성이 정훈에게 다가왔다. 여보,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에요. 정훈 씨 아내예요. 민정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온화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의 소유자였다. 부부가 함께 등산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첫 산행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치, 그리고 무엇보다 정훈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지연은 완주할 수 있었다.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산길에 정훈이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기도 좋고 기분이 상쾌해요. 그럼 다음에도 오실 거죠? 민정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우리 동호회 분위기가 좋아서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시거든요. 그 후 지연은 매주 산악회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점차 정훈을 보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지연을 챙겨주었고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었다. 오늘은 좀 더 높은 곳까지 가볼까요? 어느 토요일 정훈이 제안했다. 저 혼자 뒤처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지연 씨 페이스에 맞춰 갈게요. 그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정훈의 모든 말과 행동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가 웃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면 얼굴이 붉어졌다. 민정은 여전히 다정했다. 산행이 끝나면 항상 지연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맛있는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지연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산행 효과인가 봐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저도 요즘 기분이 좋아요. 정훈 씨가 잘 챙겨주나 봐요. 우리 남편이 원래 다른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해서. 민정의 말에 지연은 약간 당황했다. 혹시 민정이 자신과 정훈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챈 것일까?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고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단풍이 물든 산은 더욱 아름다웠고 지연과 정훈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다른 회원들이 체력 부족으로 중간에 쉬는 동안 지연과 정훈은
조금 앞서 걸었다. 오늘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맞아요. 특히 지연 씨와 함께 보는 단풍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훈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훈 오빠. 지연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정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지연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동호회 후배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제가 기혼자라는 게 문제죠.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연 씨, 거기서 뭐 하세요? 두 사람은 황급히 거리를 벌렸다. 민정이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정훈의 고백은 기쁘면서도 괴로웠다.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민정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술에 취한 정훈이 지연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연 씨, 저와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훈이 속삭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오늘 너무 늦었네요. 정훈이 먼저 말했다. 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지연 씨, 정훈이 멈춰서더니 그녀를 바라봤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지 않을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연도 흔들렸다. 오빠도 힘들겠지만 저도 혼란스러워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솔직해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훈이 지연의 손을 잡으려 하는 순간 지연이 몸을 뒤로 물렸다. 안 돼요. 민정 언니를 생각하면 알아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며칠 후 동호회 회식이 있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뜨려고 했다. 정훈과의 관계가 애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기가 어려웠다. 화장실에 가려던 지연은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정훈과 동호회의 다른 여성 회원인 수연이 나무 뒤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들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니 결국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지연은 숨이 막혔다. 온몸이 떨려왔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만 바보였구나.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깨달은 수연이 급히 몸을 돌렸고 정훈도 뒤늦게 지연을 발견했다. 지연 씨, 정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그를 외면한 채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훈이 자신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에게는 죄책감을 느낀다면서 다른 여자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하다니. 며칠 동안 정훈에게서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지연은 모두 무시했다. 지연 씨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요. 술에 취해서. 저는 지연 씨가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정이었다. 지연 씨, 시간 있으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민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거절할 수도 없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밝은 미소 대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연 씨, 저희 남편 일로 연락드렸어요.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훈 씨가 또 그런 일을 벌였나 봐요. 민정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정훈 씨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연은 놀라서 민정을 바라봤다. 사실 정훈 씨는 재혼이에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이유도 바람 때문이었고요. 저와 결혼한 후에도 몇 번 있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왜 헤어지지 않냐고요? 민정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에게는 정훈 씨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에요. 민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일이에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훈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때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정훈 씨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지연은 숨죽이며 민정의 말을 들었다. 그 후 병원에서 간병을 해주면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때 그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어요. 정훈 씨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선을 넘기도 했어요. 민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연도 눈물이 났다. 지연 씨도 정훈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정훈 씨도 지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지연은 민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배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건 정훈 씨 문제예요. 민정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훈 씨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민정과의 만남 이후 지연은 더욱 정훈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정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지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전 다 봤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수연이가 먼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연 씨,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심이라고요? 그럼 수연 씨와는 뭐였어요?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정훈의 눈빛이 간절했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오빠, 솔직히 민정 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사랑이에요? 정훈이 주저했다. 그 순간이 지연에게는 답이었다. 오빠는 그냥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거예요. 저도 수연 언니도 모두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도 단순하지 않았다. 정훈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여전히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정훈이 지연에게 마지막이라며 만나자고 했다. 지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나가게 되었다. 그날 밤 둘은 많은 술을 마셨다. 정훈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어필했고 지연은 그의 말에 흔들렸다. 지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연의 이성은 흐려졌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후회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몇 주 후 지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명확했다. 지연은 정훈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정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분명히 지우라고 할 거야. 아니면 아예 모른 척 할지도. 지연은 혼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지연은 마지막으로 정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라도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 지연은 정훈과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본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정훈이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회원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눈빛과 표정은 며칠 전 자신에게 보여줬던 것과 똑같았다. 역시 나는 그에게 그저 하나의 게임이었구나. 지연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바라봤다. 아직 티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미안해, 아가야. 내 아빠는 우리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굳혔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날 밤 지연은 정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오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오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몇 달이 흐른 후 지연의 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가 되었다고만 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민정에게서는 가끔 안부 문자가 왔다. 여전히 정훈과 살고 있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했다. 언니도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겠지.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민정을 위해 기도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엄마가 바보 같은 선택들을 많이 했지만 너만큼은 후회하지 않아. 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 아빠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다를 거야. 엄마는 너를 진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창밖의 달빛이 지연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잠깐 정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미쳤었구나, 내가. 지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다짐이 더 컸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지연이 선택한 길이었다. 1년 후 지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정훈을 닮았지만 지연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민정은 결국 정훈과 이혼했다. 그녀도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다. 지연과 민정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정훈은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고 희생이며 성장이라는 것을 지연은 아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